어느덧 올해로 92이 된 제가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제 손주들에게 그리고 젊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들이에요. 어젯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하늘에서 기회를 줘서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절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90년 넘게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들,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실수들 말이에요. 며칠 전에 큰 손주가 사회초년생이 되면서 할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손주야, 할아버지가 평생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들을 알려줄게. 너는 할아버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라. 여러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한 번의 선택이, 한순간의 판단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요. 한 번 내뱉은 말, 한 번 한 행동, 한 번 놓친 기회들이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후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손주들아, 그리고 젊은 여러분들아, 할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오지는 마. 할아버지의 실수는 할아버지로 끝나고 여러분들은 더 현명한 선택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 그게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첫 번째, 남의 보증을 서는 일. 첫 번째로 다시 젊어진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은 바로 남의 보증을 서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저는 정말 단순했어요. 친구가 형님, 나 좀 도와줘.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보증인이 있어야 대출해 준다고 해라고 하면 쉽게 그래. 도와주지 뭐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보증이 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이름 하나 써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 실수는 30대 초반이었어요. 직장 동료인 김 과장이라는 분이 치킨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평소에 저한테 잘해주시고 믿을 만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보증을 서줬어요.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김 과장님이 매달 대출금도 잘 갚고 계시고 가끔 치킨도 사주시고 그랬거든요. 역시 내가 믿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치킨집이 망해서 야반도주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증인이신 박 선생님께서 대신 갚으셔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 합쳐서 3천만 원입니다.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천만 원이면 제 연봉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보증인이니까 제가 갚아야 하는 거였어요. 결국 적금도 깨고 빚도 내고 몇 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마누라한테도 미안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런 보증을 섰을까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40대에도 또 한 번 당했어요. 이번에는 친한 형님이었는데 동생아, 나 좀 도와줘. 이번에는 확실한 사업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경험이 있었으니까 조심스럽긴 했는데 그 형님을 정말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또 보증을 서줬어요. 그런데 또 망했어요. 또 제가 갚아야 했어요. 두 번째는 금액이 더 컸어요. 5천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집까지 팔 뻔했어요. 다행히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됐지만 그 일로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때 깨달았어요. 보증이라는 건 내가 그 돈을 빌린 것과 똑같다는 걸요. 상대방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직접 돈을 빌렸다면 신중하게 생각했을 텐데 보증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 동네에도 보증 때문에 망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세요. 반대로 보증 안 서기로 유명한 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 부탁해도 절대 보증을 안 서주세요. 처음에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정말 똑똑한 분이라고 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보증은 내 재산을 남에게 맡기는 거야. 내 가족도 아닌 남을 위해서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손주야, 할아버지가 꼭 당부하고 싶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확실한 사업이라고 해도 보증만은 절대 서지 마. 그건 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야.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야. 너만 믿고 부탁하는 거야. 이름만 써주면 돼. 절대 피해 안 줄게. 하지만 그런 말 믿으면 안 돼. 진짜 친구라면 네가 보증 서기 어렵다고 했을 때 이해해 줄 거야. 오히려 화내거나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아. 두 번째, 화를 내는 일. 두 번째로 다시 젊어진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은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저는 정말 성격이 급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냈어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친구들과도 남자가 화도 못 내면 뭐가 남자야. 때로는 화를 내야 상대방이 정신을 차리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화들이 제 인생에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소중한 것들만 잃었어요. 사람도 잃고 기회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장 후회되는 건 마누라한테 화낸 일들이에요. 젊었을 때는 집에 들어가서도 직장 스트레스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조금만 집안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밥은 또 왜 이렇게 짜게 했어? 이런 식으로 화를 냈어요. 마누라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서도 편히 못 쉬게 하냐고 화만 냈죠. 그때마다 마누라가 우는 모습을 봤어요. 말대꾸는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가장 큰 실수는 아이들한테 화낸 거예요.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특히 큰아들한테는 정말 화를 많이 냈어요. 공부를 잘했으면 했는데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오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살 거야? 하고 화를 내곤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하게 됐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자기 방으로 피해 들어가고 저한테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어졌어요. 특히 큰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저와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가끔 만나도 어색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 제가 너무 화를 많이 낸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김 할아버지는 정말 다르세요. 이분은 평생 화를 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차분하시고 웃으시고 그래서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화를 안 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라는 건 독이야.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상처받지만 나도 상처받아. 그리고 한 번 낸 화는 다시 돌이킬 수 없어. 그러니까 화날 일이 있으면 하룻밤 자고 생각해봐. 그러면 대부분 화낼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냈던 화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별것 아닌 일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을 일들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모르겠어요. 손주야, 할아버지가 꼭 당부하고 싶어. 화는 정말 무서운 거야. 한순간에 평생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 화가 날 때는 일단 참아봐. 심호흡을 하고 잠깐 그 자리를 떠나고 하룻밤 자고 생각해봐. 그러면 대부분 화낼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세 번째, 걱정하는 일. 세 번째로 다시 젊어진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은 바로 걱정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저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온갖 걱정을 했어요. 오늘 일이 잘 될까? 아이들이 잘 클까? 나중에 노후는 어떻게 하지?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거리는 끝이 없었어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그게 해결되면 또 새로운 걱정이 생기고, 마치 걱정을 하는 게 제 일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때는 걱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리 걱정해서 대비하면 큰일 안 생기겠지. 걱정을 안 하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90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걱정으로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요. 오히려 걱정만 많이 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육 문제로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취직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작 아이들과 대화는 제대로 안 했어요.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걸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혼자 걱정만 했어요. 직장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상사가 화내면 어떡하지?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정작 일은 소극적으로 했어요. 실수할까봐 새로운 시도도 안 하고 안전한 일만 하려고 했어요. 가장 웃긴 건 그때 걱정했던 일들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는데 아이들은 나름대로 잘 컸어요.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는데 회사는 멀쩡했어요. 그리고 정말 일어난 일들은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병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고 걱정한 건 안 일어나고 걱정 안 한 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걱정이라는 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지금 미리 고생하는 거라는 걸요. 그것도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요. 우리 동네 이 할머니는 정말 다르세요. 이분은 걱정을 거의 안 하세요. 될 대로 되겠지. 지금 할 수 있는 일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사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밝으시고 건강하세요.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으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이 일이 더 잘 풀리더라고요. 손주야, 걱정은 정말 시간 낭비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지금을 괴롭히지 마. 걱정이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 봐. 행동하면 걱정이 줄어들어. 네 번째, 완벽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일. 네 번째로 다시 젊어진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은 바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저는 정말 완벽주의자였어요.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일도 완벽하게, 공부도 완벽하게, 집안일도 완벽하게. 대충 하면 뭐가 남자야. 시작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완벽주의 때문에 정말 많은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40살 때였어요. 그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저는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했어요. 자료도 완벽하게 만들고 계획도 완벽하게 세우고 발표도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준비만 했어요. 아직 부족해. 더 보완해야 해. 이것도 추가해야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뤘어요. 완벽해질 때까지 시작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했고 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갔어요. 결과는 뻔했죠. 제가 완벽하게 준비하는 동안 그들이 먼저 성과를 냈어요. 저는 기회를 놓쳤고요.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예 못하게 됐구나라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 숙제를 봐줄 때도 완벽하게 하라고 했어요. 틀린 글자 하나도 없겠어. 계산 실수 하나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다그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숙제하기 싫어하고 실수할까봐 겁내고. 결국 공부가 재미없어져서 성적도 안 올랐어요. 우리 동네 박할아버지는 정말 다르셨어요. 이분은 대충 하는 게 명품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든지 80% 정도만 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하셨지만 성공도 많이 하셨어요. 무엇보다 빨리 시작하고 빨리 수정하면서 결국 좋은 결과를 내셨어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대충 해도 잘 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완벽한 계획보다는 불완전한 실행이 낫다고 생각해. 일단 시작하면 문제점이 보이거든. 그러면 그때그때 고치면 돼. 시작도 안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영원히 못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시작을 못해요. 그리고 시작을 안 하면 경험도 쌓을 수 없고 배울 기회도 없어요. 손주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완벽한 건 없어.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돼. 80%만 준비되면 일단 시작해봐. 시작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서 배우는 게 더 많거든. 다섯 번째, 체면을 차리는 일.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다시 젊어진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은 바로 체면을 차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저는 체면이 정말 중요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창피하면 어떡하지? 체면이 안 서는데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정말 많은 손해를 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30대 후반 때였어요. 그때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제가 명예퇴직 대상에 올랐어요. 사실 그때 나가는 게 유리했어요. 위로금도 많이 주고 다른 곳으로 이직할 기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체면 때문에 안 나갔어요. 내가 명예퇴직을 당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버텼는데 결국 몇 년 후에 더 안 좋은 조건으로 퇴사하게 됐어요. 위로금도 적고 나이도 더 들어서 이직도 어렵고 체면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본 거죠. 옷차림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이 없어도 남들 앞에서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했어요. 과장이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되지. 이 정도는 입어야 체면이 서지. 이런 생각으로 무리해서 비싼 옷을 샀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체면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돈이 없어도 술자리에서는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후배들한테 얻어먹으면 체면이 안 서지, 이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계산을 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후배들도 제가 무리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 혼자 체면 때문에 고생한 거였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마누라한테 체면을 차린 거예요. 잘못했을 때도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면 체면이 안 서지라는 생각으로 사과를 안 했어요.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우고 그 결과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오랫동안 끌어지고 마누라도 상처받고 저도 괴롭고. 그런데 60살이 넘어서부터 깨달았어요.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를요. 사실 남들은 내 체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실속이라는 걸요. 우리 동네 정 할아버지는 정말 다르세요. 이분은 체면 같은 건 전혀 안 차리세요. 필요하면 창피한 일도 하시고 틀렸으면 바로 사과하시고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체면도 안 차리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분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솔직하고 진솔해서 신뢰가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체면을 안 차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체면이 밥 먹여주나? 체면 차리느라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뭐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솔직하게 사는 게 훨씬 편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체면은 밥 먹여주지도 않고 돈 벌어주지도 않고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체면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데 젊을 때 그렇게 챙기려던 체면이 나이 들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와서 누가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체면 차리느라 가족들한테 소홀했던 것, 친구들과 진솔한 관계를 못 맺었던 것, 새로운 도전을 못했던 것들이 더 후회돼요. 손주야, 할아버지가 꼭 당부하고 싶어. 체면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마. 체면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그게 더 당당한 거야. 체면 차리느라 거짓말하고 억지 부리는 것보다 훨씬 멋있어. 돈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해. 친구들이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거야. 무리해서 체면 차리느라 빛내지 마. 체면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야. 진짜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진솔하게 사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지야. 사랑하는 손주야, 그리고 젊은 여러분.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다시 젊어진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남의 보증 서는 일, 화내는 일, 걱정하는 일, 완벽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일, 체면 차리는 일. 이 5가지가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고 가장 후회되는 일들이에요.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할아버지 마음도 참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과거의 실수들이 부끄럽고 후회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실수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한 번의 선택이, 한순간의 판단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쉽게 보증을 서주고 쉽게 화를 내고 쓸데없이 걱정하고 완벽하려고 애쓰고 체면 때문에 힘들어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우정, 건강한 몸과 마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였어요.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할아버지와 비슷한 실수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SNS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체면 때문에 무리하고. 하지만 손주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진솔하게,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는지야. 할아버지가 오늘 말해준 5가지를 꼭 기억해 줘. 보증은 절대 서지 말고, 화는 되도록 내지 말고, 걱정보다는 행동에 집중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고, 체면보다는 실속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 거창해 보이지는 않지만 평생에 걸쳐 너를 지켜줄 소중한 지혜들이야. 할아버지가 실수해서 배운 것들이니까 너는 미리 알고 조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실수를 두려워하지는 마. 할아버지도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들이 결국 지혜가 됐어.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야.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고, 고칠 건 고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할아버지처럼 후회하면서 살지 말고 더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야. 언젠가 네가 할아버지 나이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그때 해주신 말씀 덕분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할 거야. 그리고 네가 나중에 너의 손주들에게도 이런 소중한 지혜를 전해줄 수 있을 거야. 그때는 할아버지 이야기도 함께 해줘.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라고. 할아버지의 실수가 너희들에게는 선물이 되기를 바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 손주야,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사랑으로 오늘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털어놓은 거야. 이게 할아버지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진실한 선물이야. 실수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말라는 거야. 너만의 길을 걸어가되 조금 더 현명하게 걸어가라는 거야. 이 5가지 교훈이 네 인생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기억해. 손주야, 그건 하지 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후회했거든. 할아버지는 언젠가 떠날 거야. 하지만 오늘 말해준 이 지혜들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생각해봐. 그러면 할아버지가 곁에서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복가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